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6일 월요일 밤 9시 17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에서 고용지표 쇼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장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도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1%가 좀 안 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강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유럽은 잘 모르겠고 오늘 밤에 하여튼 미국은 쉽니다. 그죠? 하여튼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이거 약간 고용지표 쇼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를 미국 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미국이 휴장을 하니까 마치 큰형님 주무실 때 얼렁 뭐 해치우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 문 닫아 있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막 올라보자라는 이런 느낌? 하여튼 뭐 개인적인 그냥 느낌에 불과한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하여튼간 오늘 그 아시아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한국 증시는 별달리 뭐 할 얘기가 없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보고 싶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될 내용은 제 생각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급등. 요걸 좀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뉴스가 있었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같은 날에 많이 올랐는데요. 뭐 딱히 어떤 뉴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진짜 원인인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되긴 됩니다. 좀 약간 좀 수준 낮은 재료를 갖다 붙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좀 그 긍정적인 좀 진짜 좋은 재료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많이 오르려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정권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총리가 사임을 표명한다 요런 재료를 갖고 지금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하여튼 재료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그림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어떤가요? 오늘 그 8월 20일부터 해서 반등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한 거는 이 9월 첫째 날, 8월 마지막 날부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요 날부터 장대양봉이 터지기 시작해서 장대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보이고 있고 중간에 하루 정도 쉬긴 했습니다. 사실상 별로 쉰 게 아니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전하게 상승을 하고 싶다면은 이래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전고점이라든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갭상승의 장대양봉으로 텀벙 더군다나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고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습이면 아마 뭐 콜옵션 몇백 프로 정도는 쉽게 터졌을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좋죠. 폭등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떤가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얘도 비슷하죠. 얘도 한 7월 말 아니면은 8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비교적 고변동성입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된 게 7월 마지막 주에 급락했을 때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약간 변동성을 죽이다가 이제 상승 쪽에서 다시 이제 변동성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나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들 머리 위에 어떤 중요한 저항대들을 이렇게 깔고 있고요. 중요한 저항대들을 머리 위에 둔 상황에서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폭등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 선물 425를 넘어도 오히려 숏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상방이 제한 없이 열려 있다라고 하기만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일본이나 중국도 미국이 아니죠. 얘네들도 분명히 테이퍼링의 영향을 받긴 받을 거고 어쨌든 간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뭐 굳이 제가 안 보여드려도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 환율 모습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겹치면 똑같고요. 뭐 중국 위안화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겹쳐보면 비슷비슷하고요. 또 그리고 뭐 일본 엔화와 그 달러 환율을 비교를 해봐도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논리는 달러 강세냐 약세냐 이런 게 사실 어떤 큰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건데, 아무튼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는 거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상황에서 니케이 같은 게, 중국 같은 게 어떤 정고점을 앞두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숏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에 베팅할 생각은 없고, 이런 거에 베팅할 생각도 없고, 당연히 돈도 없는데요. 이런 거에 베팅할 자금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간 만약에 내가 일본이나 중국 숏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지금 목표치에 좀 뭔가 조만간 움직이던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국 증시로 비교를 하자면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자리가 뭐 425를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그 정도 권에 온 것 같아요. 오늘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한 번쯤 또 뭔가 해보긴 해봐야 되는, 지금 양봉이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음봉이 나오기만 한다면은 한 번쯤 숏을 강하게 들이대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근접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런 가격대에 굉장히 근접했다, 뭐 조금 더 위쪽으로 상승 목표치는 더 남았다라고 보이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머지 않았다. 반드시 내가 만약에 숏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조만간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자리에 굉장히 가까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 강세로 인한 그 디커플링,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도 어떤 고점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니까, 고점을 넘지는 못하는데 변동성을 주면서 폭등한다면은 그 자리는 이 폭등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겠고, 한 번쯤 아래쪽으로 패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찬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늘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같이 폭등을 하고 있고, 유럽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폭등이라고까지 하긴 좀 뭐라지만 어쨌든 조금 좀 변동성의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이런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1%대, 뭐 1% 근접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많이 움직이긴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반등을 끝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자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키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중국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일본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그런 거 없이 지금 제자리를 기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지금까지 좀 덜 오른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중국, 일본과 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중국, 일본이 내려오면서 코스피와 키를 맞출 건지, 어쨌든 뭔가 둘 중 하나가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키 차이가 좀 많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아마 이렇게 반응을 못한 거는 제 생각에 옵션 만기 영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코스피도 중국, 일본 꼬라지를 봐서는 원래 급등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이 급등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고용지표가 더럽게 나왔는데 무슨 급등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선 그런데 고용지표 측면에서 보면 오늘 상승한 것도 솔직히 좀 웃기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금융시장의 논리, 그냥 분위기 따라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 한국은 가만히 있었던 걸 보면 급등을 굉장히 잘 참았다고요. 그러니까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따라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중국, 일본 마감을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못 따라갔으니까 뭐 키를 어떻게든 맞추겠죠. 네, 코스피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국, 일본이 내려오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 일본이 저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조만간 지난 7월, 8월부터 해서 쭉 빠지고 반등하던 이 반등의 흐름이 조만간 끝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콜옵션들 보시면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좀 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를 더 주고 싶거든요. 콜옵션은 빨리 힘을 분출하고 싶은데 지금 위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그 오히려 이걸 지금 못 올라오게, 오히려 얘가 급등을 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힘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누르면은 마지막에 폭발할 수 있거든요. 빵 폭발할 수 있다고요.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진 못하고 있는데, 폭등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폭등을 참고 있다는 듯한 기분이 좀 듭니다. 지금 모습 21선 부근까지 해서 매물대 소화까지 거의 다 해놨고요. 콜옵션들이. 그리고 풋옵션들은 뭐 완전 이제 다시 걸레짝이 돼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콜옵션이 언제든 폭등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콜옵션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에너지를 빨리 소진하면서 위쪽으로 장대 항봉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여기서 근데 바로 어이없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힘이 왜냐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 힘이 위쪽으로 한번 분출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곧바로 죽을 거냐. 이 힘 굉장히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어디로 뿜어져 내릴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은 위쪽으로 뿜어낼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콜옵션이 위쪽으로 해서 폭등을 한다, 얘가 위쪽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런 자리는 숏을 잡는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나름 좀 중요하긴 중요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들이 워낙 힘을 잘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얘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음봉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콜옵션들이 에너지를 모으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얘가 하락 마감하고 이래서 좀 분위기 안 좋은 모습 나왔다면 곧바로 아래쪽으로 쳐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긴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뭐 콜옵션들이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하고 선물이 1포인트 정도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코스피도 중국, 일본과 같이 위쪽으로 한 1% 이상 어떤 급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일본이 내려오면서 한국과 키를 맞출 수도 있긴 한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종가만 보면은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에너지가 충분히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급등을 무서워할 거 없이 그런 급등을 잘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합지수는 뭐 거의 못 올랐는데 선물이 0.2%, 0.3% 정도 올랐으니까 결론은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랐다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삼성전자도 지금 일단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예. 단기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단기 하락 추세고요. 이평선 측면에서 봐도 완전 역배열로 전환되기 직전의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꿈틀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그냥 곧바로 죽을 거냐,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 꿈틀한다라고 해도 어떤 큰 추세를 바꾸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이니까 얘를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얘는 한국의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미 모양이 이렇다는 건 별로 어쨌든 모양이 좋지는 않죠. 이거 뒤집어서 보면 뭡니까? 삼성전자 지금 뒤집어서 보면 툼에 나오고 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 직전이잖아요. 이런 모습들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어는 보이는데요. 머리 위쪽에 저항이 많다는 거. 78,000원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되겠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자리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중요한 추세선에 맞고 음봉을 보이고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하루만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 더 못 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추세선 이때도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런 추세선을 돌파한 착하고 이럴 때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몇 거래일째 확인한다고요. 이렇게 몇 번을 확인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번 터치한 것일 뿐이에요. 참고로 이 추세선은 2018년 1월 달하고 그리고 올해 1월 달 고점을 연결한 그런 큰 추세선입니다. 몇 년째 내려오는 추세선을 연결한 거니까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왔고요. 일단 하루 음봉이 나왔으니까 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애매했다고요, 솔직히. 이런 자리, 뭐, 어쨌든 중요한 자리가 뭐 1510 정도를 넘으면 일단 손절이라고, 일단 뭐 비중 축소라고 이야기는 드리긴 드렸는데, 머리 위쪽에 일단 당장도 저항이 있으니까 또 하나 걸리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제가 코스닥 숏을 이런 자리에서 비중 축소하는 게 아깝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긴 드렸던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깝다고 했던 게. 어차피 몇 프로 더 올라가면 여기 위에 또 저항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때 당시 1510을 넘어가냐 마냐의 그때 관점에선 솔직히 여기가 저항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좀 의문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비중 축소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는 드렸던 건데 아무튼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코스닥 시장 아깝긴 한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접근하자. 섣불리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방금 전에 보셨죠? 일본하고 중국이 얼마나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폭등이 지금 이게 오늘부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심증은 있을지 모릅니다. 야, 이 정도면 꺾일 때 됐지라는 심증은 있을 수 있는데 모릅니다. 여기서 장대항공 하나 더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장대항공이 하나 더 나오면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만세를 부를 그런 일이 더 오히려 여기서 장대항공이 나오면 그 만세를 불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장대항공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요. 하나 더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버슈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슈팅이라는 게 장대항공 하나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언더슈팅이라는 것도 음봉 하나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히 우리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자네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결과적으로 일단 뭐 좀 더 지켜보자 모르겠다 이런 거고 뭐 맨날 현금이나 아껴 쓰자 이런 이야기밖에 지금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불확실해요. 미국이 그 고용지표 부진이 나왔는데 고용지표 부진이 아직 시장에 완전히 반영된지 안 반영됐는지도 사실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못 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옵션 만기주라는 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9월물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9월물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 막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그 일정 요것도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증시 일정. 목요일 날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긴 있는데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그 달러 가치를 결정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되긴 봐야 되겠고요. 유로존이 비둘기로 갈 거냐 매파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는 아무튼 쇼킹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고용지표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아직 시장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용지표 쇼크라는 것만 기억해놓고 숫자는 잊어버리시면 되겠고 고용지표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주목해야 될 건 아마 물가지표일 겁니다. 그죠? 금요일날 밤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날 이런 날에 PPI 아니면 코어 CPI 이런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런 점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쨌든 뭐 어떤 당장 눈에 띄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주 후반 그죠? 목요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나 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주, 이번 선물 만기주 그냥 투기판 될 거예요. 그죠? 그냥 투기판. 지표고 뭐고 그냥 미국 눈치 봐서 미국이 오르면 갭 상승 뭐 중국 일본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중국 일본이 내리면 따라 내리고 뭐 그런 짓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 휴장이니까 그냥 적당히 뭐 달러 정도나 금리 정도나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원자재 정도 체크하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할련지 이런 부분 이제 그죠?
92 부분에서 일단 반등을 시도하려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멈춰 있습니다. 그죠? 일단 하락이 일단 멈췄어요. 오히려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저는 금요일날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달러가 방향을 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단 드려놨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뭐 위안화라든가 뭐 원화라든가 다 같이 움직였다고요. 그죠? 그 중국 위안화 오늘 장대 항복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이런 점들 고려해 봐야 돼요. 오늘 비록 상해종합이 장대 항복을 나왔지만, 오늘 상해종합이 장대 항복을 뽑아냈지만, 그 같은 날에 하필이면 위안화도 장대 항복을 뽑고 있다. 참고로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환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사기적이지 않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움직여 줍니다. 오늘 하루는 무시할 수 있지만 얘가 추세적으로 몇 번 더 올라온다면 오늘 중국 증시의 상승은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엔화인데 엔화도 올라옵니다.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나 고용지표 신경 안 써 이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환율 쪽은 일단은 이 양봉들을 띄우면서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을 멈추고 있어요. 신흥국 통화 약세의 흐름으로 좀 바뀌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약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계속 달러가 올라오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가 이렇게 나타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봤고, 오늘 밤에는 금리가 뭐죠? 안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밤에 미국 안 움직인다고 쉬나 봐요. 네.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 금리는 패스하고,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장 휴장이니까 내일 아침 영상에서 제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에 미국장 마감 요런 이야기 하긴 하는데요.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미국장 문 안 여니까 조금 여유롭게 일어나가지고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장 문 닫았으면 특별한 뉴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여기 정도까지 점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중국이 급등했다. 무슨 의미일까? 라는 점. 또 그리고 일본, 중국 시장에 대한 숏배팅 타이밍은 언제쯤이 좋을까? 내가 직접 배팅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한중일 같이 꺾일 거 아닙니까? 꺾일 때, 그죠? 이번에는 같이 꺾일 것 같아요. 꺾인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결국 일본, 중국이 언제 꺾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지금 하여튼 일본, 중국 급등과 더불어서 코스닥 150은 중요한 추세선에 도달했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다 뭔가 지금으로선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의미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떠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생각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